아이입니다. 2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 왜 원파이님은 리플만 얘기하고 스텔라는 요즘 얘기하지 않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길래 리플과 스텔라 파이코인은 형제 코인이라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리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파이코인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스텔라가 할 수 있는 역할도 파이코인으로 할 수 있는 때문에 스텔라의 얘기도 가끔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기사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UNDP하고 이 스텔라 재단하고 협력을 해서 금융 포용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UNDP라는 그런 UN 기구하고 스텔라 재단에서 이렇게 협력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UN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진전을 가속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이게 UNDP의 프로젝트 매니저는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의 사람들이 암호화폐와 디지털 지갑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도구들이 개발 및 인도주의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블록체인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스텔라 재단 CEO는 국제 개발 및 금융 포용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UNDP와 협력하는 것이 이 스텔라와 같은 회사의 사명과 일치한다. 스텔라의 사명은 공익을 위한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리플은 좀 더 폐쇄된 재단을 통해서 운영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스텔라는 말 그대로 공익재단을 위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조금의 장단점이 있긴 한데 XRP를 만들 때 참여했던 제드 맥칼립이 XRP 회사에서 리플에서 나와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스텔라 XLM인데 이 스텔라 재단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다소 이제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가에게 필요한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코인은 리플과 스텔라가 하는 역할을 다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 코인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는 거에 항상 관심을 가졌던 건데 이 스텔라는 또 이런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엑스스페이스하고 협업을 했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앞으로 코인 쪽에도 일론 머스크하고 협업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제롬 파월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암호화폐 쪽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와 적절하다면 암호화폐 고객에게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한 이후에 미국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증가하게 되고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입장이니까 연준에서는 암호화폐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유입할 수 있도록 만들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글로벌 거시 경제 환경에서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준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파월 의장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런 금리 인하를 요청하다가 얼마 전에 금리를 동결하고 나니까 금리 동결이 적절했다. 이렇게 또 서로 편들어 주는 이런 발언도 한 것을 보고는 이렇게 미국의 어떤 방향은 암호화폐 쪽으로 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사전에 제거하는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 제거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재무장관으로 이번에
등장했던 그 스콧 베센트라는 친구가, 이 친구는 이제 억만장자 헤지 펀드 매니저 출신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 친구가 임시로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을 맡는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그동안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암호화폐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걸었던 것이 여러 가지에 있어서 저도 걱정을 했는데, 마침 이제 거기에 금융보호국장을 사퇴시키고 재무장관이 직접 임시로 보호국장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참 많이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동안 이제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는 암호화폐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제한된 규칙을 만들어서 불만들이 암호화폐계에서는 많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소비자 금융보호국은 우리가 암호화폐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싫어하는 엘리자베스 월렌 상원 의원이 2007년도에 만들었던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이제 그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에 또 2022년도에 디지털 자산 반부패법을 만들어서 여기에 소비자 금융보호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부패 방지를 하기 위한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폐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굉장히 불만을 가졌고,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 금융보호국을 뭐 없애버리겠다는 이런 포인을 한번 썼던 적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이제 소비자 금융보호국장의 임시로 미 재무장관이 등장했다는 것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또 미국 SEC에는 앞으로 내사, 즉 조사를 하기 전에는 지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의무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집행 조치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을 집행 조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사화되어 나온 것을 이제 보면서 미국의 방향은 암호화폐 이런 그 기술을 좀 더 명확한 규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는 국부 펀드 설립을 트럼프가 사인을 했다 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신시아 루미스는 This is a big deal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This is a big deal이라면 뭐 큰 거래다, 큰 뭐 사건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자산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높아져 가는 것 아니냐. 이게 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떠나서 분위기는 그쪽으로 계속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들이 있어서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 친구가 이제 소스 코드라는 그 이름으로 자서전을 만드는데, 뭐 마이 비기닝에서 나의 시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서전을 발간한다고 하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뉴욕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가치 없는 투자 대상이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이다. 굉장히 부정적인 옛날부터 하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엎어서 얘기하면서 머스크보다 재산이 적다면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일론 머스크를 그게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걸 보고,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에 대해서 옛날부터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들이 워낙 원자력 텔라 파워를 만들 때부터 이제 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만든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공익에 기여할 거로 생각을 했더만은, 이것도 이제 사업화시키려고 10년, 20년을 이제 지켜보면서 상당히 크게 이런 그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하는 거지 공익을 위한 것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항상 좀 부정적인 입장을 항상 봐왔고, 미국 CFTC, 이게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에 이제 그 위원장 대행을 하고 있는 캐롤라인 팸이라는 이분이 이제 그 예측 시장이라든가 암호화폐 등 관련 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이 이제 뉴스에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 구조,
발전 트렌드 및 혁신에 대한 주제로 업계 리더와 시장 참여자, 전문가, 공익단체들을 통해서 향후 몇 달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암호화폐에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규제에 관련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돼 나가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원탁 회의가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 파이코인에 미칠 영향 이런 것 차원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SC의 게리 겐슬러가 이제 물러나고 이 친구는 MIT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MIT 가서 이제 암호화폐하고 뭐 AI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강의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이런 그 SC를 통해서 소송을 당했던 이런 기업에서는 앞으로 MIT의 게리 겐슬러 출신은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기사화되는 걸 보면은 게리 겐슬러 개인의 문제였다고는 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바이든 정권 밑에서 너무 이제 암호화폐를 억누르는데 악역을 많이 했다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이런 악역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분위기의 신기술 형식으로 규제가 명확해지는 분위기로 바뀔 것 아니냐. 미국이 빨리 바뀌어야만 우리나라도 그에 준해서 빨리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바뀌는지 저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상 준비할 때 만들어둔 자료였는데 코인 리서치의 센터장으로 있던 그 김민성 센터장이 올렸던 내용 중에서 재미있었던 것은 한국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올려서 이렇게 여론이 곧 형성될 것이다 이러면서 경제신문과 인터뷰했던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비트코인 전략적 자산으로 이렇게 비축한다고 결정이 된다면은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이런 연기금들은 서로 확보를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에서도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될 스테이블 코인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민간 기업이 이런 걸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과 결제를 포함한 금융 시스템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을 하길래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코인 거래 수수료를 인하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코인 수수료를 지금 0.05% 있는 것을 주식과 같이 0.015%로 이제 낮추고 이렇게 친암호화폐에 2030 세대들이 많으니까 뭐 선거 전략으로 이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민주당도 이런 그 수수료 문제뿐만 아니고 이 암호화폐에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나라도 딥시커와 같은 이런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암호화폐 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동안 중국이 앞서가던 것을 우리가 바로 받아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게 민주당의 그 당시에 뭐 박상기 법무부 뭐 이런 쪽이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미국은 SEC를 통해서 견제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못 가는 것을 이제 트럼프가 들어와서 이제 미국 활성화시킬 때 우리는 기회를 많이 놓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새로 민주당에서 좀 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국민의힘하고 힘을 합쳐서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